동족 간의 전쟁을 강요하는 트럼프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연일 트럼프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언론에 관심을 못 받으면 병이라도 날 것처럼 트럼프의 좌충우돌 횡설수설은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더니 이제는 마약 얘기는 하나도 없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말을 안 들면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공화당까지 포함된 상원에서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제안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번에는 항공모함과 대규모 전투부대를 이란 그네로 옮기더니 이란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을 침략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트럼프가 맨 처음에 이란에 군사를 동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가 이란 정부에 의해서 학살되니 이란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8개 서방 제국주의 정보기관이 배후 조종한 이란에서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다시 이란의 핵무기를 들고 이란과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했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제는 있지도 않는 이란의 핵무기를 폐기하라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 광풍이 지났지만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 캐나다를 병합하겠다,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야욕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저 멀리 중남미, 중동에서만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한반도에서도 지난 80여 년 동안 동족 간의 전쟁을 유발하고 지금도 동족 간의 전쟁을 강요하는 그런 군사 대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에 트럼프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한국이 대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대만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도 하는데 왜 대만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까? 대만 전쟁에 참여하면 중국과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가안보 전략에는 겉으로 번지르하게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한국군이 주도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특수부대, 정보전에 관한 6개 부대를 한미 연합사령부로 만들어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작전권을 틀어지려는 소위 미래연합사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미래연합사는 미군이 사령관이 아니라 한국군이 사령관이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것은 군인들이 목숨이 많이 빼앗기는 지상전입니다. 지상전은 한국이 맡고 자기네들은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타격전을 하겠다. 그리고 핵전쟁에 관한 작전권은 자기들이 여전히 가져가겠다. 한미연합사가 미래연합사로 전환되더라도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군을 이중으로 지배하겠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만 멋있게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하지만 환수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한국군을 미군에 종속시키고 이후에 미일 연합사령부가 구성되면 한미연합사령부를 그 산하에 두고 이 한국을 남북전쟁터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하기 위한 전쟁터로 삼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속내입니다. 올 초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조선이,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군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이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조선과 맞서라고, 조선과 전쟁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1950년 민족 동족의 비극보다도 더 엄청난 핵무기의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11월에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것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서 나온 한국군을 미군에 종속시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상전뿐만 아니라 우주작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그리고 사이버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이미 핵전장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 3월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려면 대규모 한반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군사훈련을 통해서 그 작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미국의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받기 위해서 미국과 조선과 전쟁하는 그러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미국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을 획책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달러를 1년에 200억 달러씩 뺏어가는 미국과 트럼프의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노동자들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트럼프는 난파하는 선박의 선장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텍사스에서 상원, 하원 선거가 있었지만 트럼프가 지지하는 공화당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5% 이상 이겼는데 이번에는 17% 이상 패배했다고 합니다. 올해 11월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는 탄핵 소추를 당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스스로 탄핵 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공화당 지지자에게 단결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고 비록 상원에서 완전히 탄핵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내임덕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200억 달러씩 갖다 바친다면 우리의 경제도 제2의 금융 위기에 빠질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내임덕에 빠지고 우리 경제가 미국의 관세 협상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의 국민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서 바로 이 광화문 자리에서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저지했듯이 트럼프의 관세 협상과 트럼프의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는 그런 전 국민적 저항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미래를 빼앗긴 청년 여러분들은 트럼프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규탄하고 동족 간의 전쟁을 강요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길에 떨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투쟁!